앞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촬영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제가 앞에가 제 노트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카카오톡을 보면서 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어떤 그 커넥팅 닷스가 좀 됐어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자기 애플 창업에 대해서 과거에 그 자기가 글씨체를 학교를 자퇴하고 뭐 글씨체를 배우고 하다가 애플을 창업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경험들이 다 점들이 이어지더라. 다 쓸모없는 게 없더라. 과거에 자기 그 것들이 다 써먹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침 적금이 만기가 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엄마가 저한테 1,600만 원을 채워서 총 3천만 원어치를 자기가 이제 하겠다. 그분은 아마 전부 일시불인 것 같아요. 아마 그 3천이. 오늘도 아마 1,600이 일시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분도 좋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분이 현재 제 50호를 1,000만 원씩 산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호당 20이니까 50호가 이미 1,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호당 20으로 올렸는데도 좀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림값을 2배로 올렸는데도. 내년에 이제 4배로 올리면은, 호당 80으로 올리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50호가 4천만 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호당 1억이 되는 시점, 즉, 그 1,000만 원짜리가 50억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분이 올해 가격으로 산 1,000만 원짜리 50호가 50억에 팔리게 되는 시점이 올 텐데, 지금 내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겠고, 한 2년 내로 예측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 정도 되려면은 이제 해외 큰손 컬렉터가 제 그림을 발견하는 순간이 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순간이 빠르면 올해 올 수도 있고, 2년 내에는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2년 내에. 장흥의 그 형님은 올해 안에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 큰 손이 일찍 발견할수록 우리 보통 제 구독자분들은 제 그림을 살 기회가 이제 오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그림 하나가 이제 막 1억이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50억이 되는 시점이 예측이 될 거다. 뭐 이 지구가 완전히 외계인 침공이나 아니면은 치사율 99%의 팬데믹이 돈다거나, 뭐 그렇지 않는 한 웬만한 재난 상황에서, 여러분 상류층들이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큰 타격 입는 거 보셨어요?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바로 그 상류층들이 이제 제 그림의 주요 소비자가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1,600만 원에 오늘 자기가 이제 저번에 1,000만 원은 적금을 깨서 넣으신 분이 있고, 이번에는 만기를 적금을 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 그림만 산 분이 이제 드디어 또 새로운 사례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예전에 제가 뇌과학적인 자녀 양육 강의를 할 때 고민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커넥팅 다시 된 겁니다.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라면, 중3, 고3이 아니라면, 내가 제시한 대로 아이들을 한번 길러봐라. 제발 학교 등수라든가, 평균 점수를 좀 무시하고, 공교육을 좀 제발 무시하고, 아이들의 두뇌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많이 주란 얘기였거든요.
그게 바로 두뇌 엔진을 키우는 교육이고, 두뇌 엔진이 일단 커지면 그 아이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근데 지금 공교육 기준으로, 그 다음에 내 옆집 아이와의 성적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장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게 비상을 못한다는 거죠. 날개를 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계단만 올라가는 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두뇌는 이렇게 새싹이 피듯이 날개를 달 수 있는 두뇌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세 이전의 두뇌거든요. 15세가 넘으면 좀 이게 없던 날개가 막 이렇게 피기가 좀 어려워지는 때가 되거든요. 두뇌가 유연성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5세 이전에 날개를 달아야 된단 말이죠. 이 두뇌가. 그래야지 날개가 저절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즉 이카루스의 날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카루스의 날개는 다 큰 성인이 이제 한번 잘 해보겠다고 막 밀랍으로 날개를 막 달고 성공하겠다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잖아요. 녹아버려가지고 그 뜨거움을 태양풍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 바람을, 그 열기하고. 그러나 스스로 자기 내부로부터 자란 날개가 있단 말이죠. 자기 내부로부터 자란 날개, 그런 이카루스들은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이 되는 게 그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어떤 선진국에 정말 문지기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문화가 꽃피어야만이, 지금 문화가 이제 킹덤까지 해가지고 BTS 기생충 이후에 킹덤까지 갔더라고요, 요즘에. 킹덤까지도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저는 이제 킹덤을 보지는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성공했다라는 브리핑만 듣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문화가 꽃피운 다음에야 우리 엄마들이 초등학생의 교육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꽃피우게 되면은 학벌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점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학교 성적하고 학벌에서부터 거기에 막 매몰되지 않는 이제 부모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근데 언제 기다립니까, 그때를?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뭐 한 10년 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네요. 2010년부터 했으니까. 10년 전부터 외친 거죠. 뇌과학적인 그리고 아이들을 몰입하는 두뇌 엔진을 키운 거. 자기 내부로부터의 그 날개가 돋아나게끔 해줘야 된다. 그것은 그 열정, 노르아드레날린의 열정, 엔돌핀의 희열, 도파민의 추진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결합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진짜 자기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죠. 자기 두뇌 엔진이 커지는 것이고. 근데 그 강의를 계속 하면서 제가 고민이 됐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실패율이에요. 실제로 제가 강의한 대로 아이들을 키우면 좌절을 느끼는 부모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6대4가 될지 7대3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3대7은 된다고 봐요. 즉 20, 30%는 성공, 부모님이 만족할 정도의 그 두뇌 엔진과 내부로부터 나오는 자기 몸에서 자라는 날개를 단 이카루스가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70%를 어떡하냐는 거예요. 70%를. 제 강의를 듣고 영향을 받아서 공교육도 무시하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얘가 유전자적으로 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 배경 자체가 날개를 달 수 없어. DNA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그 자란 환경하고 주변 이웃들의 영향이라든가 형제 자매 영향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애야. 뭐 기본 IQ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고리들이 강의한 대로 내가 우리의
길렀다가 잘못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도 책임감이 큰 사람이라 분명히 내 강의를 듣고 또 내 유튜브 강의를 듣고 교육하는 사람 중에 대략 70%는 괜히 고리들 말을 들었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그거를 제가 10년 전부터 고민을 했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강의한 방식이 리스크가 좀 높단 말이에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방식이란 말이죠. 그냥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라 막 그래가지고 막 공격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제시한 대로 자녀를 기를 자신이 없으면 집을 나가거나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강의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공격받았는 줄 알아요. 막 댓글로 결국 그 사람 차단시켰어요. 하도 공격을 해가지고 아니 비유법이야 비유법 진짜 죽으란 얘기가 아니잖아 제발. 좀 과격하긴 했지만은 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제 가슴 속에서 내가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에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기 그리고 미래 경제에서 각광받을 만한 그런 사업들 또는 돈을 벌 수 없는 비생산적인 사업이라 어떤 일상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돈 벌어서 거기다가 계속 그냥 공공근로처럼 월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가 제 당신 강의대로 애를 키워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폐인이 됐다 그렇게 나올까봐 잠깐만요. 그렇게 나올까봐 지금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 코로나가 알려준 사실. 유럽은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이 아니었다. 부자가 이거 누가 한 말이지? 이거 빌 게이츠가 한 말인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면역력이 강한 게 아니다. 종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살리지 못했다. 근데 이거는 좀 종교가 살렸을 수도 있거든요. 긍정성을 주면서 심리적인 플라시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축구 스타보다 의료인들이 가치가 높아졌다. 소비 없는 사회에 석유가 쓸모없다. 격리되면서 동물은 동물의 심정을 알게 됐다. 인간들이 활동을 안 하면 지구 환경이 좋아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잘 산다. 외식 안 해도 사는 데 지장 없다. 10번째가 재밌는데 누가 정리한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10번째가 일본은 후진국이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선진국이 돼야 합니다. 선진국이 돼서 근데 그 선진국이 되려면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인재를 많아지게 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게 두뇌의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제가 우리 두뇌의 발달 단계에 맞게 우리 학제가 짜져 있지 않단 말이죠. 공교육이 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두뇌 엔진을 키워주고 내부로부터의 날개를 키워주는 데 있어서 공교육이 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있는 강의를 해왔던 거고 그 중에는 성공했다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킨 대로 초등학교를 보내면 걔는 전교 1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웬만한 머리만 있으면 공부를 좋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공교육에서 원하는 목표까지도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참지를 못하는 거야. 엄마들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두뇌가 숙성되는 기간을 뜸들이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뚜껑을 열어버리려고 확인하려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거야. 막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확인하면 죽는데 확인 안 하면 살거든요. 깨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알이 있는데 얘가 자라고 있는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개구리 해부 아시죠?
요즘엔 개구리 해부했다가 다시 살리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옛날에 우리가 개구리의 내장을 보기 위해서 해부를 했었잖아요. 해부했던 개구리도 다 죽잖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막 이렇게 이 달걀 껍질 까듯이 엄마들이 막 까버린단 말이죠. 그걸 제발 하지 마라. 그러면 다 모든 게 결과적으로 좋아진다. 이제 이런 강의를 제가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하지만 분명히 실패자가 나오고 나를 원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활동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내가 그냥 아예 만들어 버리자. 이런 꿈을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가슴속에서 계속 품고 키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정말 제가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작년에 이제 저한테 현찰 500만 원을 준 그 할머니, 정말 그분 일당 10만 원도 안 되고 뭐 한 5, 6만 원이나 할까요? 그 직업 자체가. 일당 5, 6만 원도 안 될지도 몰라요. 일당 3만 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현찰 500만 원을 저한테 갖다 줄 때 그림에 보태 쓰라고. 그 조선 과정인데 그 손자가 시각장애인이란 말이죠. 아예 1급 안 보여요. 그 시각장애인 손자랑 같이 왔더라고 하시래. 5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매달 지금 또 후원하고 있고. 그럼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손자를 부탁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어떤 그 감사한 마음, 그 다음에 아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잘 되는 애들은 잘 되는 애들이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근데 혹시 제 방식대로 키웠다가 그래도 원래 안 되는 애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제 방식대로 키웠다가 애가 타락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회사를 내가 차려야 될까를 고민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9월쯤에 제가 법인을 하나 차릴 건데, 일단은 이미 상표 등록을 해놓은 창조화력발전소로 법인을 하나 낼 거고, 고리방주, 제가 댓글에 단 그 법인은 하나의 무너지는 자본주의로부터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법인이 이제 점점 더 발달하면 이제 자선재단이 되는데, 일종의 기프트 재단처럼 비슷한 재단이 될 겁니다만, 그 기프트에 대한 해석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GIFT인데 God's Inspiration and Fine Tools 예요. 신의 영감 그리고 훌륭한 도구들 해서 기프트 재단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프트 재단 법인을 제가 나중에 만들 때 만약에 쓸 수 없다면 고리들 기프트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저는 그 신의 영감과 좋은 도구들이라는 이 기프트의 약자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있고, 따로 있고, 이제 실업자들, 젊은 백수들을 이제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돌아가는 하나의 또 회사가 있단 말이죠. 그 회사가 제가 2012년, 11년에 쓴 책에도 나온 비치팜, 그때는 비치팜이라고 했는데 이제 일종의 아트팜인데, 제가 이름을 이제 조금씩 바꿨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업을 한 청년이 결혼도 할 수 있고 육아도 할 수 있고 교육이 가능한 농업교육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제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도 감동스럽게 봤지만, 아이고, 오우씨, 오늘, 잠깐만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전에 그 글래디에이터는 조금 어찌 보면은 스파르타의 다른 버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라고 검투사였는데 이제 거기까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 군 중간급 장수 정도? 아무튼 로마 군이었는데 탈영을 해서 노예 검투사가 되죠. 스파르타쿠스가. 그게 좀 정설인데 그다음에 글래디에이터에서는 이제 굉장한 장군이었는데 이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검투사가 되고 이렇게 그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 로마를 공화정 또는 뭐 대의민주주의로 바꾸는 것까지 하고 죽죠. 글래디에이터에서 주인공은 막시무스죠. 막시무스. 근데 스파르타쿠스는 결국 이제 굉장한 성공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사실 그 꿈꾸었던 스케일로 봤을 때는 스파르타쿠스의 꿈이 어마어마했죠. 로마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 노예로 출발해가지고. 근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냥.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칼에 찔려 죽어야만 하느냐. 당신들한테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간 존중 사상의 그 명분으로 뭐 일어섰단 말이죠.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가끔 이렇게 TV에 다시 나올 때나 봤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스파르타쿠스는 오래전에. 그래서 그 아트팜 1차 산업이 결합된 문화 1차 산업이 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름을 제가 스파르타쿠스라고 지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했는데 알로하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로하스하고 알로하하고 로하스의 결합 알로하스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름은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자, 스파르타쿠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영화의 발음을 들어보면은 아스파라거스라는 그 콩나물 뿌리에 있는 그 성분 맞죠?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아만 빼면 되는데 거기 보면 스파라커스 그래요. 스파라커스 하듯이 스파르타커스가 이제 막 묵음이 되면서 스파라커스 타가 이제 T 발음이 안 들리죠. 그래서 스파라커스 이러는데 스파르타쿠스가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실업한 청년들이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기를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도 할 수 있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뭐 그래서 거기서 뭐 문화를 꿈꿀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성공하는 걸 꿈꿀 수도 있고 또는 그 농사를 통해서 1차 산업으로 돈도 벌 수 있고 뭐 그런 곳이죠.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잠시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번의 전쟁에서 이제 로마군을 이기고 나서 진지를 차려서 진지에서 이제 막 놀아요. 막 시도 읊고 뭐 농사도 짓고 이제 전투 연습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그런 하나의 잠시 그 영화에 아주 행복한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그 아내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임신을 했다 뭐 이런 그러면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랑을 나눈다는 게 야한 거 말고 되게 이렇게 애틋한 사랑 같은 거 바로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꿈꾸는 것이죠, 저는. 스파르타쿠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거기에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중간에 또 힘든 일을 대신 해주고 하겠죠.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는 어떤 영어 이름을 제가 붙여봤냐면,
story, play, art, teach, agree, culture, system이에요. story, play, art, teach, agree, culture, system. 이거를 앞글자를 따면 스파르타쿠스가 됩니다. 제가 좀 장명을 좀 합니다. 장명. 사람 이름도 지어주고 하는데 그 오행에 맞게. 지금 책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책 보고. 자,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는 문학, 놀이, 연극, 예술, 교육, 그 다음에 농업, 1차 산업, 그 다음에 전반적인 컬처,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화죠. 그러니까 여기서 cultivate는 이 농사라는 뜻도 있거든요. 땅을 간다는 뜻이단 말이죠. cultural system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보면은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걸 보면은 도시형 스파르타쿠스가 있고 시골형 스파르타쿠스가 있어요. 도시형은 이제 낙후된 곳에서 도시농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어떤 생산적인,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돈을 들여서 식물 공장을 차려줄 수도 있죠. 빌딩을 전체를 식물 공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이게 수직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시골에서는 수평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근데 도시형 스파르타쿠스, 시골형 스파르타쿠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약간의 시간을 내서 마치 운동하듯이 농업을 하는, 그리고 대부분은 자동화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생산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듯이 종사를 하는 거죠. 종사란 말도 이게 그냥 취미생활이야. 종사란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네. 서로 자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 사람은 놀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화 있고 로봇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굳이 햇빛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태양은 공짜로 비추는 곳에서 해야죠. 자, 예술가, 문학인, 학자, 농업인, 원예, 식물공장, 거기에 이제 갤러리, 취미생활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체험 캠프로도 이렇게 좀 빌려주기도 하고, 사냥도 하고, 이제 사냥은 가상현실 사냥일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은 물고기 잡는 거요? 낚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사냥, 요리, 미팅, 토론, 오락, 춤, 노래, 운동, 체육, 뭐 등등등등. 모든 거의 예체 능력, 거의 문예체가 다 모인 하나의 공동체인데, 거기서 하나의 생산이, 수익을 아주 높은 생산은 아니겠지만 서로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아트팜 스파르타쿠스고,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집을 지어준다거나 또는 개조해준다거나 헤비타트 운동 있죠. 그것도 이제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임대는 뭐냐면은 공짜로 임대해 주는 거예요. 관리비만 내고 그냥 살아라. 공짜 임대. 대부업은 이제 그림 미술품 담보 대출. 그러니까 제가 법인을 차리면 건축 건설이 가능해야 돼요. 집을 선물해야 되니까. 임대가 가능해야 돼요. 집을 공짜로 완전히 한 달에 100원 임대료가 이렇게 관리비는 알아서 관리비까지 내줄지도 몰라. 한 달에 100원 그다음 대부 급한 돈 미술품 담보 대출을 해줘야 돼요. 갤러리가 있어야 돼요. 갤러리 손님들한테 커피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돼요. 카페하고 식당이 있어야 돼요. 저녁에 술 한잔 해야 돼요. 주점이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누가 왔네요. 여기서 하니까 좋네요. 왜냐면은 카톡을 PC로 확인할 수 있고, 영상은 영상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새롭게 짓는 저의 화실은, 화실에서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 것들이, 저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건축, 건설, 임대, 대부, 갤러리, 카페, 식당, 주점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차적으로 만드는 법인은. 그다음에 2차는 이제 그래서 도서관, 학교, 학원. 왜냐면 스파르타쿠스에서 교육까지 가능해야 되니까.
농축산어업,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스파르타쿠스가. 임업, 약초, 산삼 같은 거, 장례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제조업 뭐 기본이죠. 뭐 가내수공업에 이제 부활을 시켜야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소일거리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조업도 들어가야 되고, 뭐 식물 공장을 지으려면 역시 건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트 센터라든가 문화 센터식으로 운영을 또 해야 되니까는 강사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게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한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뭐냐면은 실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실업 청년.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불안해했던, 야, 이거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실패하는 부모들이 많을 거다. 그럼 애들이 백수가 될 텐데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월급은 아니더라도 삶을 줄 수 있는, 삶의 희열을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식회사 창조화력발전소고, 주식회사 창조화력발전소 내에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아트팜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프트 재단이 있어서, 기프트 재단은 이제 여기서 대부업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다 이제 묶여 있어요. 이상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그 첫 사례로 자기 만기 적금을 저한테 일시불을 하신 분 때문에,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엄마라는 점 때문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굉장히 고민해왔던 부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교육에, 물론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집안의 한계, 그 엄마의 한계, 또 그 아이가 가진 한계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은 어느 조건에 맞아야만이, 또 딱 맞아떨어져야만이 걔가 이제 성공한 이카루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분명히 70% 확률로 제게 불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자녀들을 제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거대하게 한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그림판 돈이 바로 그 시드머니가 될 겁니다. 땅을 좀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명의로 땅을 살 겁니다. 앞으로는 제 소유로 안 하고 재단화 시킬 겁니다. 제 거 아니고. 감사합니다.